자, 다음은 제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이, 선이, 순용지, 즉, 제, 희, 식신이 상생, 생관이 호재. 자, 번역을 해보면, 자, 이로써, 선하여 순용한다는 것은, 즉, 재성은 식신의 상생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정관을 상생하여 재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재성은 순용해야 되는 선한 것이기 때문에 순용한다는 것은 식신의 상생을 받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고, 그 다음에 상생을 받았으니까 재성 입장에서는 또 재생관으로 자기가 또 생화하는 또 관성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재생관이 되어야만이 비겁으로부터 공격받는 것을 내가 생화한 정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제격을 처음에 이제 포문을 여네요. 제격으로. 그러니까 제격은 이제 우리가 이제는 선한 격에 속하는 거니까, 그쵸? 그럼 제격은 당령이 뭐예요? 순한 것이니까는 선한 것이니까 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순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했듯이 뭐예요? 결국은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것이다. 상생하는 것으로서 이거를 용을 해야 된다. 그 용신을 써야 된다. 이 얘기죠. 순용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래서 선해서 원령이 선해서 순용한다는 것은 재성을 예로 들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정화일간이 6월에 태어나면 그쵸? 편제격이에요. 그쵸? 그러면 이 편제격이 재성이 뭐를 만나야지 이제 기뻐하는 거예요? 식신. 그쵸? 여기 식신이 있죠? 화생토. 이렇게 식신을 만나면 이 식신이 이렇게 토생금을 해주니까 이게 상생이죠? 그쵸? 이걸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유금인 재성이 금생수, 그쵸? 금생수에서 이렇게 정관을 만나는 것, 그쵸? 이런 것을 기뻐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상생을 토생금을 받는 것은 내가 토생금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상생을 받는 거니까 어찌 보면 주변이 내가 우호적인 거고 내가 뭔가를 이 격 입장에서는 기토가 인성이 되니까 뭔가를 준비를 잘 하는 거고, 그래서 이 격을 튼튼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격을 튼튼하게 만들었으면 또 금생수를 해서 그러면은 이제 이 금 입장에서의 이 해수는 식상이 되는 거죠. 물론 일간 입장에서는 이제 관이지만 이 유금 입장에서는 금생수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설기되는 거니까 식신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토생금으로 유금 입장에서는 내가 토생금으로 인성이라는 걸로 준비하고 금생수로 그 준비한 것을 내가 활용해서 쓴 거니 뭐예요? 내가 준비한 것을 내가 활용했다는 것은 내 능력을 펼쳤다는 거죠. 그쵸? 내 능력을 펼치고 내가 한 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병화라든가, 그쵸? 비견이라든가, 이런 것들, 비겁들이 와서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화급금, 내 격을 화급금 하려고 했을 때, 이 수라고 하는 이 정관은 이렇게 수국화로서 이 격을 지켜주고, 그쵸? 그 다음에, 이 토라고 하는 것은 또 이 화들을, 비견국제들을 이렇게 화생토로 또 설기해서 또 이러한 그 경쟁자들의 모든 정보를 이렇게 설계해가지고 또 토생금으로 내가 또 준비해서 또 한 단계 또 이렇게 임계점을 만나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이런 사주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순용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자평에서의 이제 그 격국 용어가 제격이 이렇게 투간된 식신을 만나서 격이 성격되는 것을 제투 식신격이라고 해요. 제투 식신격.
그래서 편제격의 식신을 만났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자평진전에서는 제투식신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이 격국을 설명하는 기준은 무조건 자평진전 이론의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걸 참고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격국을 뭐 다른 데서 다르게 알고 계시거나 방법론이 틀렸다고 해서 그것을 다르게 보지 마시고 이번 수업에서는 제가 격을 잡고 제가 상신을 잡고 뭐 용신을 잡고 기륭을 논하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지지에서의 뭐 형충해합의 관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 신강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 자평진전 일부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걸 바탕으로 내가 이거 사주를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이 사주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니 여러분들은 그죠, 그런 것을 아시고 수업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벌써 꽤 오래됐네요. 벌써 한 10년 됐나? 거의 10년 된 것 같네요. 15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023년도가 10년 됐네요. 2013년도 그 무렵에 이제는 그 국민은행 부지점장으로 있었던 분인데, 예, 지금은 뭐 지점장이 됐는지 퇴직을 하셨겠죠? 10년 전이니까 퇴직을 하셨나요? 65년생이니까 아직 안 하셨겠네요. 아직 60이 언저리에 있으니 그런 분의 사주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는 살펴볼 수가 있다. 이건 제투식신격으로 성격이 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순용한 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는 뭐 해설에는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월령이 좌오묘요이니 월령의 봉기로 격을 정한다. 그래서 위 사주의 경우 정화일간이 6월에 출생하여 편제격이다. 지지에서 사유가 회합하는데 일지, 해수, 연지가 사화를 충하여 회합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월령의 유금은 시지의 유금과 함께 유유자형을 이루고 있으니 형을 다루는 직업적 환경이 보이는 사주이다. 그래서 형이라고 하는 것은 재생시키는 운동이고 뭔가 교정하고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도 되고 기술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은행에서는 이 유효 형사를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형사는 뭐 대출이나 이렇게 대출 담당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거를 뭐 교정하고 뭐 또 뭐 신용불량자들 걸러내고 뭐 이런 것도 이 속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은행 업무를 잘 몰라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유효 형사는 작용하고 유효 형사의 사회충 작용이 있습니다. 지지 환경으로는. 그리고 연월간의 을목 편인이 시간에 이제 기토를 이렇게 목국토로 도식하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하시겠죠. 근데 도식이 무조건 식신하고 편인이 있다고 해서 다 도식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간이 지지에 근황하면 도식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게 도식이 안 돼요. 이게 목토가 안 돼요. 일간이 근황하면 비경겁제가 없더라도 일간이 근황하면 이 을목의 편인을 일간이 이렇게 설계해와요. 이렇게 설화해와요. 그래서 설화해서 이렇게 화생토 식신으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주는 이나식사주랑도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이 편인이라고 하는 것을 일간이 설화해서 식신으로 이렇게 내주는 이나식사주도 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정화가 유금이 이게 유금 두 개가 다 장생지예요. 음간의 장생지. 그래서 자평에서는 음간의 장생지를 굉장히 강하게 씁니다. 이 음간의 장생지는 천간의 비견 이렇게 두 개 있는 것보다 더 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개나 있어요. 두 개나. 그리고 또 연지에 사화에 이 정화가 이렇게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절대 신약한 사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도식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월지와 시지의 장생지로 왕성하고 연지의 통근이 되어서 을목을 일간이 설화해서
기토 식신을 생화하고 있다. 그래서 인화식, 이 편인을 일간이 설화해서 설기해서 식신으로 내놓는 사주다. 그러므로 편제격에 제투 식신격으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은행에서 부지점장으로 이제 근무를 하는 그 와중에도 그 모 대학원에서 그 철학 그 공부를 전공을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 기수별로는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기수별로는 저에게는 선배가 되는 분이셨는데 아주 참하고 의리도 있고 정도 있고 판단도 아주 명확한 그런 아주 총명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분의 사주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관격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정관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관이 투재 이 상생, 그 다음에 생이 이 호간 그랬습니다. 이것은 정관은 재가 어떻게 해요? 투관되어 나타나 상생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쵸? 인성을 어떻게 해요? 인성을 생화하여 정관을 보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정관은 그쵸? 정관은 정관이 기뻐하는 것은 제가 투관돼서 상생해 주는 거, 내가 상생 받는 거. 그 다음에 또 이 정관은 또 인성을 생해 가지고 정관을 보호하는 것,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제 예문을 살펴보면은, 자, 정관격은 이제는 선한 육신이니까 순용을 해야 되는데, 정관의 순용이라는 것은 정관이 재성의 생화를 받고 재생관으로, 또 정관은 정인을 이렇게 생화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관이 정인을 생화하니 정인은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보호하게 된다. 그러므로 정관격의 정인은 구신이 된다 그랬어요. 구신, 구할 구자 써서 구신 역할을 한다 이 얘기죠. 자, 44년생 정관격인데 직업은 변호사예요. 이 예문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자, 진월에 태어났는데 이 진술충미토는 첫 번째 격 정하는 법이 삼합이 있는 걸 우선 살펴봐야 돼요. 삼합이 있으면 무조건 삼합으로서 격을 잡습니다. 이 삼합은 전합이 있던 반합이 있던 가합이 됐던 모두가 포함된 거예요. 다만 전합이 돼서 투관되면 가장 안전하고 높은 격이고요. 전합만 되고 투관되지 않으면 두 번째 격이고요. 그죠? 반합이 되면 세 번째고요. 가합으로 이루어져서 격이 이루어지면 네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유는 거의 다 암장돼서 쓰는 거이기 때문에 이제 격이 대운에서 투관돼서 나올 때, 그때 자기의 어떤 틀이 빛나고 또 새로운 틀이 견고해지는, 자기의 격국이 견고해지는 그런 대운이고, 그때가 돼야만이 진정한 격국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삼합을 기준으로 해서 격은 잡지만은 이렇게 천간으로 격이 투관되기 전까지는 거의 각격의 임시로 쓰는 그 각격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술충미토의 격국의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주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했어요. 무토가 투관되어 있어도, 봉기가 투관되어 있어도 이건 격으로 안 잡아요. 삼합이 있으면. 자, 그래서 이것은 신자진에서 자수가 빠진, 그죠? 삼합이에요. 그죠? 자수가 빠졌지만 임수가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합이 있는 거와 똑같은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삼합의 봉기의 기운이 시간으로 투관됐기 때문에 이것은 정관격입니다. 그렇죠? 자, 정관격인데 문제는 뭐예요? 정관격이면은 정관격을 생해주는 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금이. 그렇죠? 금이 있나요? 네, 금이 있습니다. 연지에서 이 신금이 이미 지지에서 실무적으로 신자진 수국으로 넘어갔고, 이 임수는
이 사주의 특징은 뭐예요? 임수의 특징은 이 신금의 이 장생지에 통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임수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관격 그릇이 큽니다. 정관격이. 그래서 금의 상생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고 있나요? 이거는 수생목도 하고 있죠. 수생목. 그렇죠? 이렇게 임수가 임묘목에 수생목을 하고 있는데 또 이것이 이렇게 연간으로 투관됐어요. 이렇게 투관이 됐어요. 그럼 이 사주는 길신으로서 격을 생해주는, 그쵸? 격을 생해주는 재생관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격이 생화하는, 그래서 수생목인 뭐예요? 정인도, 그쵸? 정인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격이 생화하는 이런 정인은 무엇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제가 구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뭐에 대한 구신 역할인가요? 아, 그렇죠. 이거 무토죠, 무토. 그렇죠? 자, 이 사주는 무토가 드러나 있어가지고, 무토가 뭐예요? 토국수로 상관경관. 그쵸? 정화한테 무토는 상관이니까 상관경관에서 합격에 이를 뻔했는데 내가 생한 간목이라는 게 있어서 이 간목 정인이 어떻게 했어요? 목국토 하니까 상관이 상관폐인으로 재화를 받은 거예요. 재화를 받았으니 이 무토는 임수인 정관을 극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주는 상생만 있는 게 아니라 재화시키는 상극도 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사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높은 사주예요. 그래서 이 정관격이 일단은 정관격이 상생하는 것도 있고 자기가 상생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상생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 상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쵸? 정관이 생하는 이 정의는 보통 구신이라고 한다면 이 사주는 상신과 구신을 다 갖추고 있는 거죠. 근데 상신과 구신을 다 갖추고 있으면 진짜 안락하고 편안한 사주예요. 어찌 보면 그냥 보통 사주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보통 사주이지만 여기 이 속에 상관폐인이라고 하는 상극을 가지고 일간한테 유정한 역할을 하는 이런 상극을 가지고 있는 이 사주는 여기에는 경쟁력까지 포함된 거예요. 경쟁력까지. 그래서 이 사주는 굉장히 그 높은 격에 속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격국 입장에서는 수생목도 있고 금생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면은 격국의 상신구신이 균형이 잘 맞아서 유력한 사주인데 마지막에 일간과의 관계까지는 봐줘야 돼요. 그쵸? 일간과의 관계까지 봐줘야 되는데 일간은 뭐에 있어요? 인중에 병화에 통근을 하고 있고요. 그쵸? 그렇지만은 뭐랄까 정화가 아주 심각한 건 아니에요. 그쵸? 하지만 그래도 인성이 이렇게 여기는 목생활을 하고 있지만 임묘가 무리지어서 임묘진 목국을 이렇게 무리짓고 있네요. 정식 방합은 아니지만 그래서 좌우묘가 월지에 있어가지고 임묘진이 되어 있으면 아주 굉장한 깨끗한 방합을 이루고 있을 뻔했는데 어쨌든 임묘진으로 무리지어서 목생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간도 신약하지는 않다. 그래서 삼자가 그래도 다 균형을 이루고 있어서 유력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잠깐 살펴보면은 자, 정화일간이 진월에 출생하고 신진이 회합이 되어 시간으로 임수가 드러나니 정관격이다. 정관격이 무토 상관을 만나 파격이 되는데 연간에 간목 정인이 상관을 재화시켜서 상관폐인으로 성격된 사주이다. 이렇게 아주 깔끔한 사주예요. 자, 다음은 인성격의 설명입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희 관살이 상생 겁제 이 호인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인성은 그쵸? 관살의 상생을 기뻐하고 그쵸? 겁제가 인성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리는 뭐예요? 자, 인성은 관살의 상생을 받아야죠.
이게 순용이니까 인성은 관살의 상생을 받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인성은 뭘 해야 돼요? 인성은 겁재를 생해야 돼요. 그쵸? 이 겁재를 생해야만이 이 겁재가 뭐예요? 재성으로부터 인성을 극하는 것을 겁재가 이렇게 재성을 극해서 인성을 보호하게 된다. 이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을 보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78년생 인수봉살인데요. 인수봉살이라는 건 뭐예요? 인성격이 살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인성격이 살을 만난 것을 인수봉살이라고 한다. 칠살격에 인성을 만난 것은 살인상생이라고 하지만 인성격에 칠살을 만난 것은 인수봉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고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미국 약학대학교의 교수입니다. 한번 사주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신월에 출생해서 경금이 투관했으니 이것은 분명 편인격입니다. 그쵸? 자, 편인격은 7살의 생을 받아야 되는데, 그쵸? 7살이 이렇게 튼튼하게 두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생금 해서 금생수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예요. 그쵸? 그래서 다행인 것은 지지에 그쵸? 해수나 자수에 근이 없어서 인성으로 왕한 것을 유리하게 쓰는 그런 사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살펴보면 일간이 신약하진 않죠. 왜냐하면 장생지에 통근하고 있잖아요. 임수의 장생지에. 그렇죠? 우리가 일부에서 공부했듯이 양간의 장생지는 해수의 걸록이나 자의 양인에 통근하고 있는 거하고 세력이 같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천간에 비견 3개. 그렇죠? 비견 3개에 있는 것보다 이것이 더 강하다고 했습니다. 양간의 장생지는. 그래서 비록 해나 자의 근은 없지만 인성의 장생지로 있으면서 인성으로 왕한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해나 자의 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인성격에서 이렇게 왕한 칠사를 만나더라도 무정한 사주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이건 살인상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일지나 시지나 혹은 연지에서 어딘가에서 자수 하나가 있거나 해수 하나만 있었어도 이 사주는 쓸모없는 사주가 될 뻔했어요. 뚝 떨어져요, 격이. 왜요? 그렇게 되면 일간이 근으로 비견겁제 근으로 왕한 데다가 편인격의 살까지 보게 되면 너무 신태왕해가지고 너무 신태왕해서 이게 이제 무정하다, 이제 그러한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글자 하나, 단글자 하나로다가 사주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차차 이제는 우리가 이제 격국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한 얘기를 좀 기억해 두셨다가 그런 이제 문장이나 예문이 나오면 다시 기억을 되살려 주기를 이제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해설을 살펴보면은 월령이 인신사의 월이면 본기로 격을 정하는데, 위사주의 경우 임수일간이 신월에 출생하여 월령에서 경금이 투관되니 편인격이고요. 영광과 시간의 무토 칠사를 서로하니 인수봉살로 성격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문가죠, 완전히. 편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 하나 들고 파는, 깊이 파는 그 편인의 성향, 그쵸? 연구하고 상상하고 공상하는 편인의 성향, 그쵸? 이것이 집중력을 가지고 한 곳을 파면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것을 뭘 가지고 뭘 판 거예요? 칠살, 그쵸? 이 칠살을 가지고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편인이 가장 잘하는 것이 칠살을 설계해 오는 거잖아, 설화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칠살이 꼼짝 못하고 이 편인한테 쭉쭉 정보를 뺏기는 것이 이 편인이거든요. 그러니 뭐 약학대학교 교수인 거는 정말 천직이죠, 이분한테는. 자,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또 보겠습니다. 자, 예문 87년생인데 인수봉살격의 이분도. 그래서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내과 의사입니다. 자,
앞에 있는 사주랑 뭐가 틀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개수일간이 이제 6월에 출생했습니다. 이것도 좌우묘유월의 편인격입니다. 그쵸? 자, 편인격이에요. 자, 편인격은 순용해야 되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쵸? 관살이 있어야 되죠. 그쵸? 관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관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비겁이 있어야 돼요. 그쵸? 비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주는 관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에 겁재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갖추고 있어야 토생금을 받고 내가 금생수를 해야, 그쵸? 이렇게 이런 정화라고 하는, 또 병화라고 하는 재성이 왔을 때 어떻게 되나요? 이 임수가 이렇게 수국화로 이거를 쳐주죠. 이 병정화를 제어를 못하면 이렇게 화급금이 돼서 격이 이제는 파격이 되거나 격의 손상을 입게 되니, 이렇게 격구신을 갖추고 있으면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유리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죠. 이렇게 다 갖추고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 하면 개수가 6월에 태어나서 그래서 어쨌든 살인상생의 상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비경겁제의 격구신도 갖추고 있는 사주인데 파격이 될 뻔했죠. 뭐 때문에요? 묘유충 때문에. 그쵸? 그래서 월령은 형이든 충이든 있으면 다 안 좋다, 꺼린다. 그래서 꺼린다는 것은 파격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래서 파격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사주가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해묘미로다가 묘유충이 해소가 됐어요. 그런데 또 다시 술미 형사를 만나서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묘유충이 다시 생긴 거죠. 이 미토가 해묘미를 못하니까 술미형 때문에. 그래서 또 다시 파격이 될 뻔했는데 또 이 술토가 마지막에 이렇게 술미형보다 더 합력이 강한 육합으로 묘술합을 취하는 바람에 유금이 이 묘유충에서 이제 벗어나서 격이 성격되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문을, 실전 예문을 통해서 우리 심혜천 선생님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론이 좀 특이하지만 이게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랬으면, 그 이론이 맞지 않았다면 이 사주는 묘유충으로다가 이제 격이 파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쵸? 파격이 되었다면 뭐 의사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니까 의사가 될 수 없었겠죠. 파격이 됐으면.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앞에 있는 사주랑 지금 이 사주랑은 그런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렵사리, 이 사주는 묘충까지 있으니까는 충을 이렇게 술미형도 있고, 그쵸? 형살은 뭐예요? 이것도 이제 의료체계죠. 이것도 완형됐으니까 의료체계도 갖고 있고, 묘유충은 또 뭐예요? 또 해외 역마성이죠. 역마성. 그쵸?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묘술 합으로다가 완충은 됐지만 이렇게 묘유충이라는 것이 완충해도 항상 묶여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 역마 속성도 갖고 있고, 또 이렇게 묘술합됐다고 수명이 전혀 안 되는 게 아니고 운에 따라서 풀렸다, 또 합쳐졌다, 막 이렇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술미형이라든가 묘유충이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완충은 됐지만 이러한 속성들은 다 쓰는 사주인데, 미국에서 내과 의사를 하고 있다는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지지 환경하고 잘 맞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네. 자, 다음은 식신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희 신왕이 상생, 그죠? 생제이 호식 그랬습니다. 자, 식신은, 그죠? 신왕한 것, 그죠? 일간이 왕하여, 일간이 왕해서 이렇게 상생해 주는 것을 기뻐한다. 그죠? 그리고 재를 생해서, 누가 재를 생해요? 식신이 재를 생해서, 그쵸? 식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식신이 재를 생해서 식신을 보호한다는 건 뭐예요? 식신이 재성을 생해놔야지 편인으로부터, 그쵸? 편인으로부터 식신을 극을 받는 것을 이 재성이
이 제극인으로다가 해서 식신을 보호한다. 이런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67년생인데요. 식신생제격으로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 사주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신월에 출생했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인신사회월의 봉기인 신중의 경금으로서 격을 잡습니다. 근데 이 격이 천간으로 투관되지 않았고 그냥 암장된 상태에서의 격을 잡았기 때문에 격은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 관리자급이냐 실무자급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또는 중앙이냐 지방이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지장간에 있는 것들은 어쨌든 식신격입니다. 자, 식신격은 비견의 생을 받거나 그렇죠? 또는 그 일간이 이제 근황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 사주는 천간에 비견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지지에 근도 있고 오중에 근도 있고 미중에 근도 있고 그래서 근황하기도 하고 비견까지 갖추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인성에 또 화생토까지 이렇게 받고 있는 사주이니 비겁이 굉장히 왕해요. 근데 천만다행인데 신월에 태어난 거예요. 신월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비견겁제를 싹 이렇게 토생금으로다가 신금이 설기를 해서 장생지로다가 편제를 이렇게 시간으로다가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식신 생제격으로다가 아주 일간이 튼튼한 일간이 인성을 통한 비견겁제들이 이 식신으로다가 월령 식신격으로 나와가지고 이 속에 있는 신중에 있는 임수가 시간으로 재성으로 이렇게 투관돼서 자체로 금생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토생금 금생수로 잘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이제는 인성격이죠. 그러면은 인성격이니까는 토생금 금생수로 잘 갖추고 있으니 이 사주도 뭐예요? 상신에 토생금도 잘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격을 구해주는 금생수 그 일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상생을 했기 때문에 이 수가 화들을 이렇게 좀 절제해서 운에서 화운이 오더라도 신금격이라고 하는 신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잠깐 우리 기초집안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여기서 정임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이건 일간입니다. 자, 정임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당연히 안 되죠. 멀어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중간에 비견이 이 토국수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정임합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정화가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화생토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비견겁제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비견겁제를 생을 받은 이게 그러니까 인성의 생을 받은 비견겁제는 다 두리두리 말아서 식신으로 설기되고 설화되고 이 식신은 식신생제로 나가는 구조이고 그 재성과 식신과 편제로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으니 이 사람은 그냥 인성을 통해서 나온 비건이기 때문에 교육사업하고 잘 맞는다.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격 자체가 식신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필설, 예체능 이렇게 들 수가 있죠. 안 그러면 제조산업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사주는 식신에서 왜 필설을 쓰겠어요? 인성이 들어가 있는 비겁을 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쵸? 그걸로다가 그 필설을 써야 되는데 편제로 드러났으니까 편제는 사업성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사업으로 이렇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 사주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는 선한격, 그쵸? 선한격으로서 순용하는 것까지가 여기 식신격까지를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역용에 관한 역용에 관한 불선한 격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